제가 그 화성시에 강의하러 가는데 그날 전철을 타고 이제 갈아타는 역, 구로역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 구로역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환승역이니까 뭐 나오고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겪었던 짧은 에피소드, 이것을 한번 정리해봤다는 것이고, 저는 이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작성한 다음에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산해진 다음에 몇 정거장 간 다음에 글을 쓴 거죠. 자, 에피소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아침 8시경 구로역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 쓰나미가 몰려 들어왔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다니 문 바로 앞에 바짝 붙어있던 나는 쓰나미에 밀려 좌석에 앉은 사람 앞에 다다랐고 이어 허리가 꺾여들자 나는 벽에 손을 붙여 버텨보았으나 그나마 여의치 못했다. 그 상태로 두 정거장을 가니 좀 버틸만 했다. 화성시에 강의하러 가는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중학생 때 콩나물 버스에서 시달려 본 후 처음 겪은 일이다. 다음에는 더 일찍 출발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껏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소하고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글로 한번 적어 본다면 이런 글이 나올 수 있겠다. 예, 이제 우리가 자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써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쓴단 말이에요. 예,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의미 있는 가치로 남기기 위해서 자서전을 쓰는 거다. 의미 있는 가치. 이게 뭐 단순한 글쓰기,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고 그 이야기 안에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기는 것이다.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명예를 위해서 자서전을 쓴다 하는 얘기고, 이 예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러셀 베이커는 1925년생이고 언론인이에요. 뉴욕타임즈에서 일을 했고 또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성장 자서전,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성장 자서전 그 내용, 이게 워낙 뛰어난 내용이라서 자서전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거죠. 누가 봐도 이 작품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 예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볼 텐데 이걸 보시면 딱 와닿는 게 있죠. 자, 이 장면이 뭐냐면 러셀 베이커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죠. 세대 차이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넌 뭐냐. 그럼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꼰대가 돼버리는 거니까 꼰대 아버지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세대 갈등이 생기는데 바로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또 아버지를 이해해주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예요.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아들 녀석이 내 앞에 성적표를 내밀었다. 들여다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목을 가다듬으며 막 훈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애가 체념했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반항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그 애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난 언젠가 내 아이들도 그걸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얘기를 들려줄 수 없을 때가 오면 그제서야 아이들은 내 어머니의 어릴 적, 그리고 내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와 나 두 골동품이 함께 지나온 낯선 시간들에 대해 알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밑에 나오는 요 세 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이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 어머니의 어릴 적,
아들, 나, 내 어머니. 3대잖아요. 내 어머니의 어릴 적, 그리고 나, 내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와 나 두 골동품이 함께 지나온 이 낯선 시간, 러셀의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낯선 시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알고 싶어질 때 그 자서전이 유용하게 예,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는 보니까 알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철이 들면 알고 싶어 해요. 40대 이상이 되면 저도 그랬고 10대, 20대, 30대 때는 그냥 뭐 아버지고 뭐 동생이고 자녀고 아니 이웃이고 별로 생각이 없죠.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그러다가 40 정도 되면은 중년 접어들어서 이제 뭔가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궁금해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궁금해져서 알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자서전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예, 자서전을 남기고 가야 그걸 보고 나중에라도 아들이 깨닫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40, 50대가 아니라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 글을 쓸 때야 비로소 옛날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빠의 청춘이 좀 궁금해질 때가 있는 건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감시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떠셨는지 이때 이 예, 꿈에 와서야.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자녀들이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직접 세상과 부딪히면서 좌절도 하고 막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환경이었을 때 이런 조건이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바로 철이 든다는 얘기인데 철이 들 때쯤 돼서 그 이전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 버리면 그냥 후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남겨야 된다. 요 결론까지 갑니다.